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낮에 말벌 포획기에 이제 액을 다시 넣었는데요. 액을 다시 넣고 지금 말벌이 여기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네요. 말벌이 두 마리 들어왔고, 요놈들이 말벌이 작은 것들이 있어서 포획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시간차를 벌 수 있거든요. 말벌 한 마리가 꿀벌을 채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분이라면 말벌 포획기에서 씨름하는 동안에는 꿀벌을 채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말벌 포획기는 계속해서 액을 넣어줘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장수말벌도 들어왔네요. 장수말벌도 들어왔고 총 3마리 4마리 지금 바닥에 하나 떴네요. 저 입구가 작으니까 요놈들이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어 올라왔죠. 현재 4마리. 근데 저런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일단 장수말벌이 한 마리 있으면요, 요놈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벌을 다 죽여버립니다. 작살을 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노동력은 최소화시키고 꿀벌은 서로 간에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봉장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해야 되고,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는 없고, 그리고 유채도 좀 심어야 되고. 여기도 장수말벌이 한 마리 들어왔네요. 여기 털보말벌 있고 흑말벌 2마리 들어왔고, 저 안에는 또 거미가 집을 짓고 있네요. 그래서 말벌 포획액을 새로 갈아주면 꿀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꿀벌 따라서 말벌도 들어오니까요, 말벌 액을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차를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벌이 하루에 꿀벌을 4마리를 잡아간다면, 말벌 포획기에 설치되어 있을 때 저 안에 말벌이 들어가면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마리나 2마리밖에 못 채가게끔 시간차를 벌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줄은 장수 농약사가 다 죽였죠. 설탕봉지는 없지만 전체가 벌이었기 때문에 설탕봉지를 따로 끼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장수 농약사과가 아작을 낸 줄입니다. 두 번째 줄도. 현재 공교롭게 살아있는 벌통이요 14통입니다. 두 번째 줄에 14통이 현재 지금 살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장은 벗겨놨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밝음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면 이 살아있는 벌통을 세 번째 줄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포장은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탕봉지에 씌워져 있는 건 장수 농약사과가 전부 죽인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장수말벌이 또 와서 이만큼을 또 죽였습니다. 참. 아까 이렇게 내려놓고 갔는데 그 사이에 또 그만큼을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장수말벌 2마리를 또 잡아서 소주에 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이 14통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 14통을 세 번째 줄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지금 내려와 있는 통은 다 죽은 벌통입니다. 장수 농약사과가 전부 죽인 거죠. 장수 농약사과가 진짜 무섭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진짜 무서운 사과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빈 벌통은 앞으로 꺼내놨고요. 지금 남아있는 통 옆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살아있는 통을 네 번째 줄에 지금 빈 곳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빠져나온 거는 다 죽은 거, 장수 농약사가 전부 죽은 거고요. 네 번째 줄에 그대로 있는 거, 요놈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벌통입니다. 그래도 이놈들도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고. 그래서 이 빈틈, 네 번째 줄의 빈틈에
앞에 살아있는 벌을 뒤로 넣을 거라는 거.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빼놓은 것처럼 이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자, 될 수 있으면 앞에 있는 위치에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러나 뒤에는 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앞에 있는 벌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요대로 뒤로, 요 앞에 두 통을 뒤에 그대로 두 통으로 집어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보면 한 통이 살아있죠. 요 한 통을 저 뒤에 빈 한 통으로 그대로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통, 네 통은 중구난방으로 끼워 넣어주기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그대로 빼서 뒤에 네 번째 줄로, 그리고 앞에 두 통 살아있죠. 요걸 그대로 저 뒤로 두 통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살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에이, 놓쳤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일이에요? 요 앞에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 한 통이 살아있습니다. 이건 죽은 거고요. 요 한 통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을 그대로 저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작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뒤에 지금 네 번째 줄 하나 둘 세 통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옆으로 가야죠. 요 자리에 그대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통 없죠? 그럼 두 통이 있죠? 두 통도 그대로 그 옆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는 이 두 통은 그대로 뒤로 갑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두 통은 그대로 가봐야 뒤에 한 통이 있죠. 그 옆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 있던 벌통 그 자리에 그대로 뒤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 자리 그 뒤로 그대로 먼저 옮겨주고, 나머지 벌통은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할 일은 뒤에 벌통 빈자리 앞에 있는 살아있는 벌통을 그대로 뒤로 먼저 옮겨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야네들이 이 자리가 저그 집이기 때문에 왔다가 앞에 개포로 내려놓기 때문에 그 뒤로 그대로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앞에 있는 놈을, 여기에 있는 놈을 마지막 통이지만 그 뒤로 그대로 가면 마지막 통 네 번째 줄 옆으로 옮겨지죠. 그러면 여기에 벌이 안착을 했다가 그 뒤로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빨 끼우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이빨 끼우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줄에 앞에가 쪼르륵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앞통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놈들은 이제 이빨 맞추기를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벌들이 살아날 확률은 줄어들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줄의 확률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을 최대치로 올리려면 뒷줄에, 벌통이 빠져나간 뒷줄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 세 번째 줄에 앞줄에 투줄이 살아있죠. 두 통이. 그럼 네 번째 줄에 지금 두 개가 빠졌죠. 그걸 그대로 뒤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앞에 있던 벌들이 와서 앞에를 개포로 내려놔 버려서 막아버리면 이 벌들이 뒤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뒷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빨 끼우기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벌통 살아있는 거는 아무데나 이제 사이사이에 넣어 줘야죠. 그래야 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요걸 저녁 때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서 하면 좋지만요, 저녁 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수 농약사가가 개판을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줄 포장을 걷어 놨고, 그리고 또 장수 농약사가가 개판 벌을 다 거의 죽인 세 번째 줄을 개포를 다 걷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쭉 빼놓은 건 전부 장수 농약사가 죽인 겁니다. 이 벌통은 앞쪽으로 채우고 앞에 살아있는 벌을 뒤쪽 네 번째 줄로 채울 겁니다. 요거는 살릴 수 있는 확률을 최대치로 올리려면 이빨 빠진 앞부분, 네 번째 줄에 이빨 빠진 걸 그대로 앞에 있는 벌통을 그대로 뒤로 옮기는 게 벌을 살릴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래야 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앞에 쪼로록 살아있는 4통, 근데 4번째 줄에 4통이 그대로 살아있죠. 쭉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빨 맞추기를 해주는 거죠. 다른 데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최대치 어차피 옮길 거라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을 최대로 올려주려면 그 뒤로 그대로 옮겨주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키는 거고요. 제가 밤에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키면 좋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제가 왔다 갔다 작업하면서 작업을 하면 좀 알아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잘 보이는 낮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혹시 봉장 정리 하셔야 되는 분들 있으면 지금 하시라는 거. 지금이 가을벌이 형성이 안 된 시기입니다. 가을벌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건 가을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자리 인식을 안 했다, 그 얘기죠. 자리 인식을 하고 나면 벌들이 살아날 확률이 적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적은 이유가 날이 따뜻해지는 겨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유식한 말로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갈 기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리 인식을 하기 전에 가을벌, 겨울벌이 자기 자리를 인식하기 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역봉이 외역봉이 되기 이전에 뒤로 옮겨줘야만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나왔다가 그 자리로 다시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리 이동을 하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생산량이 없죠. 뭐 어떤 봉산물이 없습니다. 봉산물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벌을 키우는 작업이죠. 단순히 벌을 키우는 작업인데, 그 작업하면서 이제 가을벌을 키워냅니다. 벌들이 가을벌을 키워내는데, 그 가을벌이 겨울에 난놀이 나왔다 얼어 죽지 말라고 지금 자리 이동을 하시라는 거, 봉장 정리를 하시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말벌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예요. 해 진력, 그 다음에 해 뜨기 직전, 이때에 말벌이 가장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말벌한테 한 통이 작살이 났고요. 그리고 바로 포획기에 지금 말벌액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교체를 해주니까 지금 해질녘이 되기 시작하니까 말벌이 포획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뺀 놈만큼 두 번째 줄에 살아있는 놈을 뒤로 그대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저걸 이제 두 번째 줄로 빈통을 15통이죠? 14통이죠? 14통을 그대로 앞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들이 가을벌, 겨울벌이 지금 태어납니다. 그놈들이 자리 인식 하기 전에 미리 봉장 정리해서 그놈들을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여달라는 거. 두 마리 다 못 잡았네. 그렇게 하셔야 겨울에 놀러 나왔다가 벌들이 난놀이, 따뜻할 때 난놀이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난놀이 나오기 이전에 벌들을 옮겨 주시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벌에 만드는 영상하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네요.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봉장 정리하는 건 어차피 밤에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벌통만 옮기면 되는 거라 짧은 시간 안에 끝나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공장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만 해놓고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혹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흑말벌이나 장수말벌은 그다지 그렇게 뭐 벌통 하나를,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벌통 하나를 작살을 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장수 농약사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장수 농약사과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 올해 동해안 쪽으로 태풍이 가서 동해안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근데 요놈의 장수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교롭게 또 장수 사과는 피해가 없어요.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올해 동해안 쪽으로, 경북 쪽으로는 좀 사과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요놈의 장수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교롭게 이놈의 장수는 말짱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올해 장수 농약사과가 또 고독성 농약을 판매를 해서 재미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경북이나 이쪽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장수 농약사과를 또 사먹는 사람은 사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셔서 차라리 사과를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장수 농약사과를 먹으면 질병에 노출되는 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벌통을 같이 일렬로 놨을 땐 별로 모르죠.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니까 앞쪽에는 지금 다 죽은 거잖아요. 뒤쪽에만 빠듯이 살아있는데 저것도 두장 석장벌입니다. 올겨울에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앞줄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두 번째 줄도 그만큼 죽었다는 거. 장수 농약사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 사과는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꿀벌이 죽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도 병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장수군의 폐암이 1위인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방독 마스크 쓰고 농약해라 라고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장수군이 폐암이 전국에서 1위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하수가, 어떤 놈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농약, 사과에 뿌리는 농약이 없어진다 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다면 장수군이, 지하수가 오염이 될 이유가 없죠. 이것들은 앞뒤도 맞지 않는 말들을 해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장수 농약 사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PLS법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무분별한 농약. 내가 기농을 해서 농사 지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농약이, 웃기는 건요, 그 농약을 치는 그 인간들도 그게 무슨 농약인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기농해서 내가 농사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꿀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꿀도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무작정 벌 키워서 스트립제가 얼마나 무서운 농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속살만이 얼마나 무서운 농약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살포하는 그런 곳이 이 장수군이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장수 농약사과도 굉장히 고독성 농약에 불법 살포까지 무서운 농약인데 장수 벌꿀도 만만치 않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취미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생산할 꿀은 자기가 먹을 꿀은 자기가 생산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르게 휘둘러서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성하시고, 내가 기른 사과야, 내가 기농했어, 기촌했어, 그래서 기른 사과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 이 새끼 농약에 대해서 족도 모르는 놈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농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 리가 없죠. 왜 그 농약을 썼냐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그거 뿌리라고 해서 뿌렸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뿌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몸에 해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이 장수 농약사과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현지인들은 장수 농약사과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왜? 너무나 인건비도 많고 농약도 너무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죽어가거든요. 근데 기농을 해서 그 농약사과밭을 기농을 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약을 무작위로 살포를 하는 거죠. 기농 기촌한 사람들이 기존의 농부들보다 더 무섭다는 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한 거 아니라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는 똑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에요. 다른 데에서는 농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요, PLS법이 생기자마자 농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장수 농약사과는 어때요? 작년에 PLS법에 걸렸죠. PLS법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경매시장으로 간 것들은 걸렸는데 경매시장으로 안 가고 개인 판매한 것들은 시시하면서 다 그냥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 벌 키우시는 분들도 농약의 심각성 인지하셔서 내가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채밀도 하지 않고 꿀을 채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꿀이라고 이게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약도 스트립제도 무대포로 하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리채밀도 하지 않고 내가 채취한 진짜 꿀이야 라고 개소리 하는 것도 이 장수분의 양봉가들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살만 아무 때나 뿌려대는 그런 사람들 각성하시고요. 스트립제 아무 때나 넣는 이런 사람들 각성하시고, 그 사람들의 장수 농약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장 정리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벌들이 자리 인식하기 전에 2번 줄에 있는 살아있는 벌들을 3번 줄로 합류시켜서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또 겨울에 서로 열을 내서 도움을 받으라고 오늘은 공장 정리에 관한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